자, 보자고요. 근데 조건 정리 시도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큰 번호로 그냥 쓸게요. 문제 설명할 때는 큰 번호 5번이죠. 파트 3에. 자, 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gx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fx, 하나는 fx다 라고 해서, 자, 얘가 x가 t보다 작다, x가 t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gx가 실수 전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속이다라는 조건 달아주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gx, 자, 얘의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계속 출제가 되는 게 존재한다는 조건이라 했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n보다 큰 쪽에서 갈 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gx, 자, 이것의 극한 값이 뭐가 된다는 거냐면 음수가 된다. 자, 이게 되도록 하는 m 값의 집합이 뭐라고 줬냐면 얘가 g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의 g1이다. 자, 요렇게 주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그냥 풀려고 하면 이 경우가 일단 어려운 이유부터 애들이 왜 시험 시간에 어려워했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 연속이에요. 일단 이 연속 조건부터 챙겨보면 해야 될 게 분명하긴 합니다. 불연속 가능성이 있는 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주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미분 가능하다고 주는 게 무조건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분 가능하다고 주면 여러분 식을 2개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연속이라고만 주면 식을 하나밖에 못 뽑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분 가능해도 좋은 조건이야. 연속밖에 안 줬어. 그럼 연속이려면 불연속 가능성 있는 것이 현재 t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이 t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위에다가 t를 집어넣은 거랑 아래에다가 t를 집어넣은 게 뭐 해야겠다? 같아야겠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한 번 더 복습 하나 하고 갑시다. 뭐냐면 지금 이 gx 같은 경우는 함수식이 뭐라고 했냐면 얘네 둘을 섞어서 쓰고 있는 또는 조건이 있는 함수다라고도 볼 수 있지. 그지? 괜찮아? 자, 또는이야. 위에 함수식이 이렇게 위아래를 갈라져 있으면 gx는 이걸 쓰거나 또는 이걸 쓰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또는 조건이 있는데 연속 조건까지 같이 언급이 돼 있으면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일단 뭐다? 마이너스 fx와 그 다음에 fx에 어디로 눈이 가야 돼요? 교점. 이 교점에 대해서만 뭐가 될 수 있다? t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교점인데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결국은 ft가 뭐가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 즉 t라는 것은 fx가 무엇인 0이다의 근이 뭐가 돼야 돼요? t 값이 돼야겠다. 여기까지야. 괜찮아? 처음이니까 좀 천천히 설명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x가 a로 갈 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gx라는 아이는 두 가지를 무조건 만족해야겠죠. g0이 무엇이어야겠고 0이어야겠고, 그 다음에 g2도 뭐가 돼야겠다? g2도 마찬가지 0이 돼야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그치? 그러면 자, 이 0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근거 같냐면 fx가 0이다의 근이 지금 누구다? 0이랑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맞습니까? g가 0이 된다는 건 얘가 0이다 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fx는 0이다의 근이 확실하게 두 개는 주어진 상태야. 누구랑 누구? 0이랑 2랑. 괜찮나?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fx의 그래프 개형, 그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gx를 추론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요 값이 이제 뭐한 것까지 0보다 작다인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겠다. 요런 부분이야. 그래서 이걸 정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이런 거죠. 0하고 2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건 0, 2야. 그럼 fx가 지금 근이 두 개가 주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뭘 하나 찾아야 돼요? 나머지 한 개의 근을 찾아야 돼. 맞나? 나머지 한 개의 근. 그럼 그 나머지 한 개의 근이라는 게 올 수 있는 게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가 있는 상태야. 그치? 그리고 나서 봐봐. 근의 위치만 고려했을 때도 몇 가지? 5가지가 생기는데, 그 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뭘 정해줘야 돼? t 값까지 정해줘야 되는 상태야. 괜찮아?
그러니까 각각 정해줘야 될 게 케이스가 너무 방대해진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한 거고, 그래서 자 이럴 때 쌤이 항상 뭐부터 고려하라고 하는 거냐면 특수 상황부터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쪽으로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봐봐요. 만약 내가 여기 0에서 중근이면 그냥 하나 해봐야 돼. 이거를 얘가 원하는 게 뭐지? 라는 걸 문제에서 직접 뽑아내려고 하면 그냥 눈 감고 걸어다니면 똑같단 말이야.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손을 못 댄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체화시켜서 하나 잡아서 시작을 할 거야. 그럼 내가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한 가지만 할게. 한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해줄게. 두 가지.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t 값은 두 가지가 있겠지, 그렇지?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자 t가 얼마인 경우에 t가 0인 경우에 t가 0이라면 왼쪽은 대칭을 시켜 쓰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고 오른쪽은 그대로 fx 쓰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나? 자 이걸 봐봐. 나중에 지나고 나서 풀어보고 나면 여기서 얘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중요하구나. 자연수라서 이 부호에 대한 거 이거 부호에 대한 걸 꼭 만족시켜야겠구나 라는 걸 풀어보고 나면 알 수 있지. 근데 처음부터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정해놓고 시작을 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t값이 0이다 라고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요 상태에서 fx에 대한 함수식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다?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최고차항계수 a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정했을 때 생각을 딱 이것만 갖고 가면 돼. 무조건 여기서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얘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문제 상황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자 얘는 x가 m으로 갈 때 저 극한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x가 m보다 큰 쪽에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자연수 쪽에서 누구밖에 안 쓰는 거예요? fx밖에 안 쓰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fx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대로 넣어줘. 그럼 얘가 a 곱하기 그 다음에 뭐더라? x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최고차항계수가 지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m값이다 라고 들어가면 요 m값은 여기 있는 x에다가 m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니까 얘도 무조건 플러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제가 음수인 상황이 불가능해요. 괜찮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안 되는 이유는 방금 넣어봤을 때 자연수를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그 자연수를 기준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음수값이 나오려면 이 gx의 부호가 중요해지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씩 넣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시험 시간에 보면 두 개는 당연히 합니다.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면 일단 뭐가 안 나와서 음수인 부분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네. 그러면 자 여기 t값이 얼마라고 했을 때 t값이 2라고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바로 생각하자고. 바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면 뭐만 바뀌는 거겠죠? 마이너스다 요렇게 바뀌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m값이 얼마라 했을 때 m값이 1이라고 했을 때 즉 여기에 1 들어갔을 때 요렇게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냐 라고 보면 이때는 괜찮아. m값이 1인 거, 그죠? m값이 1이면 음수 되잖아. 그 다음에 m값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었다 라고 하게 되면 2를 집어넣었을 때 리미트 자 x가 얼마로 갈 때 2보다 큰 쪽에서 갈 때야. 요런 거 주의해야 돼. 알겠어? 얘가 m값이 2보다 큰 쪽에서 온다 했기 때문에 2보다 큰 쪽에서 올 땐 다시 마이너스 붙은 식이 아니라 뭘 봐야겠어? ax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이때 값은 또 여전히 뭐예요? 플러스죠. 그리고 나서 이것보다 오른쪽, 여기가 중요해.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차피 이 식에서부터 가져올 거니까 무조건 부호가 뭐로밖에 안 나오겠다? 플러스밖에 안 나오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뭐다? 우린 얘가 0보다 작다. 방금 전에 문제 상황 봤잖아? 어떤 거냐면 m값이 1일 때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 m값이 1일 때 음수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었다, 그지? 근데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차피 몇 개밖에 안 생겨? 하나밖에 안 생겨. 맞아요? 하나밖에 안 생기고 그러면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은 쪽까지 고려했을 때 몇 개가 더 추가돼야 돼?
최소 한 개는 추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소 한 개는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얘보다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음수인 상태로 존재해야겠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따져가는 거라. 아, 얘가 오른쪽에서 이보다 큰 쪽에서 이거 가져가서 계속 양수만 나오면 안 되겠네. 그죠? 안 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있는 거 집어넣으면 다 음수잖아. 맞아?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계속 음수밖에 안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내야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는 0과 그 다음에 2와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에서 뭘 하나 가져야겠다? 근을 하나 가져야겠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왼쪽 끝에 근을 가지는 경우, 오른쪽 끝에 근을 가지는 경우 이렇게 잡아놓고 해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자체를 뽑아주시면 얘가 이런 형태로 fx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되겠어요? 잘 안 돼? 다시 봐봐.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잘 이해하고 따라와야 된다고. 여기서 지금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수 m 값이 여기 자연수 m 값이 지금 몇 개 존재해야 된다고? 2개만 음수가 나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 상태야. 괜찮아? 그래서 자, 아까 봐봐. 지금 이 상황은 함수식이 요렇게 정해져 있을 때, 즉 0을 중근으로 가진다 했을 때의 t값이 얼마인 경우, t값이 0인 경우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값이 얼마인 경우, t값이 2인 경우도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건 0과 2를 제외한 나머지 한 개의 근을 정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근들을 기준으로 t값을 어디다가 정해서 왼쪽은 뒤집고 오른쪽은 그대로 쓸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알겠습니까? 일단 문제는 이해를 해야죠. 문제는 근을 잡아야 됩니다. ft가 0이다. ft는 0이고 그래서 f에서 0이다의 근이고, 그 다음에 근이 2개가 나와 있어. 근데 이 근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한 개의 근이 어딨냐라는 거 정해야 되고, 그때 근을 기준, 유리야 서서 듣자. 이렇게 하면 너 이거 모른다 하나도. 근을 기준으로 t를 잡았을 때 t보다 왼쪽은 뒤집어서 쓰고 오른쪽은 fx를 그대로 쓰겠다,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일단 0이 중근인 상태에서 t값이 0이다라고 하면 노란색 그래프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랬을 때 그 밑에 있는 이걸 만족하는 m값, 자연수 m값이 몇 개? 2개 존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거라고. 알겠어? 내가 너네한테 찾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한 거야. 확인. 따라오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fx에다 gx,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t값이 0이다. 이런 상태예요. 그럼 내가 얼마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한번 다시 써줄게. 이거 똑같은 얘기 괜찮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이거 문제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이게 어렵다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정답이 2%짜리라고 했잖아. 전국에서 난다긴다는 애들.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그걸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아이가 안 가져왔대요. 학교에다 두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가져오라 했거든. 네. 어디까지 말했죠? 네, 자, 여기까지 말했죠? 몰라요. 자, 봐봐.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근데 너네가 이런 걸 나중에 풀어내야 된다고. 언제? 수능 때 풀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자, 일단 이게 그러니까 문제 이해를 바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출제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t값이 0이라고 했을 땐 노란색처럼 그래프가 생긴다는 얘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리미트 x가 m보다 큰 쪽에서 갈 때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다가 분자에 gx가 뭐가 들어가냐라는 걸 따지고 싶은 건데, 이때 m값이 어차피 뭐만 들어갈 거니까 자연수만 들어갈 거야. 그치? 자연수니까 0보다 어떤 쪽이겠죠? 큰 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노란색에서는 뒤집지 않고 a 곱하기 x 제곱에 x 마이너스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실제로 남는 모양이 x가 m보다 큰 쪽에서 갈 때 a 곱하기 x 이렇게만 남는다고. 근데 최고치 한계에서 양수인 상태에서 얘가 뭐인 거? 이 음수인 건 아예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단 t가 0인 건 아웃이구나.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해되나?
그래서 얘가 일단 여기 안 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 t 값이 2인 경우까지 해보는 걸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리미트 얘가 이제 x가 얼마로 갈 때, 자 여기서는 구분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0보다 오른쪽에 나오는 자연수가 누구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이렇게인데 1일 때 들어가는 식이랑 그 다음에 2 이상일 때 들어가는 식이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m값이 얼마일 때 1일 때는 이때는 뒤집어 줘야겠죠. 마이너스 a 곱하기 x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0보다 뭐해? 작다를 만족한다고. 그럼 m값 1인 거 괜찮네. 하나 생기네. 요렇게 됐어? 생기네. 그래서 자 요렇게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m값이 이제 얼마 이상일 때, m값이 2 이상일 때에는 2 이상일 땐 이 부분의 식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 이상일 때 오른쪽 식을 보게 되면 그러면 얘는 부호가 안 바뀐 상태에서 요렇게 나오겠지. 근데 또 a가 뭐고 a가 양수고 x도 자연수 들어가는 거니까 이때 얘는 뭐가 될 수가 없어? 음수인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태라고. 알겠습니까?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시험 때 틀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였으면 이걸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거 말고 다른 풀도 있는데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풀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x값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돼. 처음이니까 일단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수능 21번이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당연히 아닐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여기서 봐봐 뭐가 문제가 되냐. 봐봐 여기는 아예 글렀어, 아예 없었어, 그치? 근데 여기서 약간 희망고문을 한번 당했단 말이야. 1 되나? 해서 봤어. 1 되나 해서 봤는데 밑에 거 보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치?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없더라? 얘가 오른쪽 부분에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로 존재하니까 집어넣는 것도 양수인데 이때 나오는 함수값도 양수니까 약분하고 남은 것도 뭐더라? 양수밖에 안 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게 생길 수가 없겠더라. 이렇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경우를 다 나눠서 보시려면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알겠어요? 경우가 이렇게 많다고 했죠. 근 5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t값 각각 몇 가지씩 최소 2가지 이상씩 정하는 거라서 엄청 많다고. 됐니?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2보다 오른쪽 부분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게끔 음수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잡아놓겠다 이 말이야. 괜찮아? 자, 왜 그런지 보자고. 이제 내가 여기서 2보다 큰 걸 집어넣게 되면 그럼 여기 있는 gx 값을 뭐 했을 때 약분을 시켜놓고 봤을 때 약분되고 나면 그러면 어쨌든 t 값이 가장 큰 근 오른쪽 근으로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음수인 부분이 뭐야? 존재해야겠단 말이지. 괜찮아? 다시 2보다 얘가 크거나 같은 거 어차피 봐봐요. 2가 되기 전까지 해서 2개가 생기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치? 왜냐하면 요거 사이에 있는 자연수 누구밖에 없어? 1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얘를 만족하는 애가 무조건 나오긴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들어가면 이거 약분되고 나서 얘도 약분되겠지? 그럼 남아있는 식에서 뭐야? 남아있는 식에서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연수를 뽑아내야 된다고. 알겠어요? 하지만 최고치한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 자체가 어떤 부분을 가져야겠다? 음수인 부분을 가져야겠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2보다 큰 쪽에서 음수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값은 t값이 얼마인 거? t값이 일단 0인 거. 자, 이 상태에서 보는 건 2개만 보면 돼. t값이 0인 것과 그 다음에 t값이 얼마인 거? 2인 거. 2가지 경우만 고려하시면 되겠어요. 왜 2가지 경우만 고려하시면 될까요? t값이 별표인 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 없다. 왜냐면 t값이 별표인 상태에서는 봐봐. 이러고 t값 정하면 오른쪽은 그대로 두고 왼쪽을 뒤집는 거라며. 그죠? 애초에 gx가 그런 함수라며. 괜찮아? t값이 여기 오게 되면 왼쪽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아까 문제였던 거 뭐야? 음수인 부분. 2보다 오른쪽에서 음수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며. 그지? 2보다 오른쪽에 음수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t값을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음수인 부분이 안 생긴다고. 알겠어요? 다시 2보다 큰 쪽에서 무조건 음수인 부분이 나와야 돼. 알겠어? 마이너스 fx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수인 부분, fx의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자, t값이 2인 것까지만 고려하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t값이 0이면 왼쪽은 뒤집어서 얘가 요렇게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존재하게 될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에서는 리미트 x가 m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얘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분의 gx 값을 고려한다 했을 때에도 자, 여기는 어차피 이거 뒤집은 거 아니잖아. 그지? 뒤집은 거 아니니까 m 값이 이럴 때는 뭐밖에 못 나와? 양수밖에 못 나와. 그지? 양수밖에 못 나오니까 m 값이 1인 건 안 돼. 근데 자, 이쪽에서 요쪽에서 온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 얼마 집어넣어도 2를 집어넣어도 음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다시 한번 써줄게. 어려워요. a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별표다. 자, 요렇게 놓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괜찮아? 오른쪽 식이 이거잖아.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요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a가 어차피 플러스인 건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얘만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되는 걸 잡고 싶단 말이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나올 거고. 괜찮아? 그러면 얼마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나오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별표 값이 얼마보다 얘가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괜찮아?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얘를 만족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등호 붙이면 안 되겠죠, 여기. 등호 사용은, 여기서는 잠깐만, 별표가 3 들어가면, 그러면, 3 들어갔을 때 3이면 음수네, 양수네, 안 되겠다. 요쪽에만 등호 붙는 걸로. 자, 요렇게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봐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만족하는 m 값은 뭐뭐란 얘기지? 2랑 그 다음에 3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괜찮아? 자, 이게 음수다를 만족하는 애가 2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라고 해서 별표의 범위를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m값은, 그럼 얘가 음수 나오게 하는 자연수는 누구인 거야? 2랑 3인 거야. 천천히 정돈해가면서 다시 돌려서 복습해. 알겠어? 조건이 지금 너네가 이 조건을 세 가지를 계속 따져야 되는데 그 세 가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알겠어? 2개 하면 나머지 하나가 저 어디서 나온 거지? 지금 다 이런 표정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gx가 요렇게 되어 있을 때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집어넣어서 얘가 음수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이 2개가 생겨야 돼. 그래서 걔를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2개가 생기게 할 수 있다고. 현재 상태에서는 m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2 빼기 별표 음수고 3 집어넣었을 때도 3 빼기 별표가 음수가 되게 만들 수 있다고. 별표가 뭐보다 크면 3보다 크면. 괜찮아? 그리고 그래서 얘는 별표가 얼마다? 얘가 3보다 크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요 조건이면 그러면 2개가 생긴다라는 것은 가능하다고. 근데 자, 얘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수는 없어. 이게 왜 답이 될 수 없냐면 여기 때문이야. 자연수 m 값을 문제에서 정해줬지. 그치? g-1과 그 다음에 g1의 값이 g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을 곱한 게 둘 중에 하나가 2고 둘 중에 하나가 3이란 얘기야. 그러면 g-1은 얼마여야 돼? 2 아니면 3이어야 되는데 파란색 그래프에서 보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값이 뭐밖에 못 나와? 양수밖에 못 나와. 알겠어? 괜찮아? 그래서 t가 0인 것은 아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고려하는 거 여기까지도 쌤이 조건을 최대한 정리해서 여러분이 딱 봐야 될 것까지만 추린 거야.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t값이 얼마일 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t값이 2이면 그러면 gx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생겨지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해서 G-1과 G- 양수인 거 괜찮죠? 미안해요. G1이에요. G1. 1 들어갔을 때가 양수가 나오면 안 되지. 괜찮아? 1 들어갔을 때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 상태. 됐나?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방금 전에 문제였던 상황은 다 일단 처리가 되긴 하겠다. 그치? 마이너스 1일 때 양수일 거고 1일 때 음수이다. 요거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네. 알겠습니까? 자,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 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따지면 이런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다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문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fx는 0이다에 뭘 정해야 돼? 나머지 하나의 근을 정해야 돼. 근데 그 근을 정할 때 뭐가 되도록? g-1, 즉 마이너스일 때 어디 부분 지나고? 플러스 부분을 지나고 그 다음에 g1이 뭐가 되도록? g1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근과 t 값을 설정하자 이런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 여기 노란색 요거 하나 정도 빼고는 빨간색 이런 것들은 애초에 저 부호만 가지고도 다 제낄 수 있는 상태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저런 걸 공부해놔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자, 얘는 여기다가 요렇게 정해놓고서 실제로 두 개가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럼 t 값이 2일 때 리미트 x가 그 다음에 자,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다라고 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자 gx의 함수식 집어넣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고 집어넣어야겠죠. 1쪽을 조사할 때는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괜찮아?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별표다. 자 이렇게 볼 거고 날리면 그럼 자 얘는 뭐더라? 0보다 크더라. 안 되겠네. 괜찮니? 이해되나? 그래서 이제 여기 2일 때부터 얘는 리미트 x가 m보다 큰 쪽에서 갈 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a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m 별표 얘가 뭐 해야겠다? 0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날려주고 나니까 얘는 리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 곱하기 그 다음에 m 플러스 빼기 별표 얘의 값이 뭐다? 0보다 작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 값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오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연수 값 2개는 여전히 뭐일 때 여기 a 값은 양수니까 무시해도 괜찮겠고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별표가 더 크니까 괜찮겠다. 그치? 그 다음에 3 집어넣었을 때에도 3보다 별표가 더 크면 음수가 될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별표인 근이 이제 누구는 쓰지 못하게끔 4는 쓰지 못하게끔 범위 설정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자 계산 마무리 계산을 하실 때는 자 여기서 보는 건 이거야. 자 g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에 g1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얘네가 이미 정해진 거지. 그치? 어디까지? 3 집어넣었을 때까지 4 집어넣었을 때까지 이런 상태면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m 값이 누구랑 누구다? 2랑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이거나 얘가 2고 얘가 3이거나 또는 누구다? 얘가 3이고 그 다음에 얘가 2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fx의 함수식은 뭐라고 잡아놓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자 나는 웬만하면 식 세울 때 우리가 지금 나머지 근을 잡는 게 아니잖아. 그지? 방학 때 뭐라고 했었냐면 여러분이 식을 잡으실 때 3차식 세울 때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케이스가 있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이렇게 식을 세우고 언제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근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위에 걸로 식을 세우는 거야. 왜냐하면 근을 활용한다 했을 때 근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A 값만 추가적인 조건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근을 표현하려면 나머지 한 근을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돼요?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문자끼리 곱하거나 나누거나 돼 있는 것은 전부 몇 차다? 2차야. 그래서 2차인 조건을 다루는 것보다는 1차인 조건을 다루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이렇게 식을 세워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근이 아니라 그냥 나머지 식 세워서 연립의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식을 세워서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A랑 K랑 뭐한 모양이 나와? 곱해지는 모양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항상 문자끼리 곱해지는 상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선택해서 식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계산을 좀 편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식 대입해서 계산할 거니까 B다. 자, 요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거고요. 마지막 주의사항은, 자, G-1이 2다 라고 하는 것은 G-1, 얘가 2라는 건 이 노란색 케이스는 F-1이 얼마란 얘기지? 얘가 마이너스 2란 얘기고, 그 다음에 G1이야. 그래서 얘는 F1이 얼마다? F1이 곱해주시면 G1이 마이너스 7분의 6이니까 얘가 7분의 6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어렵죠?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프레스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수능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합법적으로 낼 수 있잖아. 합법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자, 빨간색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식 자체는 변함이 없죠. 자, 얘가 마이너스 1이 얼마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오른쪽 값만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F1의 값이 이번에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7분의 그 다음에 4다. 요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알겠어? 이 두 가지까지 줄이는 게 되게 힘들다고. 알았니?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근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오른쪽에 근을 정확히 잡아도 아무 생각 없이 t의 경우를 쪼개려면 t 값의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는 거야? 3가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렇게 가면 어렵다고. 알았니? 어려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딱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조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 정해서, 샘플 정해서 직접 해보시라고. 알겠어?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3학년들이 이 선생님 말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해보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되는 부분은 뭐 때문에 되는지 이거 자꾸 추려내야 돼. 알겠어? 어차피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 수능에 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다뤄줘야 돼. 그러니까 설명에 대한 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관점이 더 있거든. 네, 일단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한번 더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해하기도 쉽지 않잖아?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해보셔야 돼. 다시 해보셔야겠고, 자, 요거 추리는 과정을 이 원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극단적인 쪽에서 시작을 해보시면, 봐봐요. 자,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항상 설명에 좀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특수한 상황을 먼저 한 거야. 0이 중근인 경우, 2가 중근인 경우. 근데 만약, 자, 이게 0이랑 2에서, 자, 왼쪽 끄트머리에 근을 가지는 상황이라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경우를 판단해 보시면,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긴 해요. 왜냐면, 얘가 어차피 T를 기준으로, 근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니까, 여기다 근을 잡아서 시작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절대 fx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 부분은 무조건 쓰게 됩니다. 맞아요? 이 부분도 무조건 쓰게 돼. 무조건 쓰게 되는 상황이고, 그럼 자, 이제 저 부호까지 고려하면 G-1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G1의 값이 뭐야 된다고? 음수여야 된다고. 그러면 G1의 값이 음수이다를 만족하려면 여기까지는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이겠네. 사실 여기까지만 알면 끝이라고. 우리 더 이상 관심이 없어. 왜? 어차피 밑에 있는 극한을 만족하는 것은 뭐니까? 자연수 m값이 몇 개 생기는 게 목적이에요? 2개 생기는 게 목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조사를 해보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m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조사되는 극한에 x랑 x-이 날릴 거니까 무조건 a 곱하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별표 요렇게밖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나머지 t 값을 어디에 정하든 간에 일단 2에다 정하는 거 안 된다고. 왜냐하면 G1이 뭐야 되니까? 음수여야 되니까. 알겠어요? G1이 음수여야 해서, 그래서 얘는 여기밖에 정리할 수가 없다고. 알았니? 그러면 얘가 t 값이 여기 있든 어쨌든 이 부분은 안 변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자연수 m에 대해서는 여기만 보면 되는 거잖아. 0보다 오른쪽만. 괜찮아? 이렇게 정리해보면 m 플러스야. m 들어가면 m이 무조건 별표보다 커. 그래서 얘가 무조건 뭐밖에 안 돼? 양수밖에 못 나와. 괜찮아? 네, 양수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어디는 유지하되 여기는 유지하되 음수인 게 생기려면 일단 2보다 어떤 쪽에서 2보다 큰 쪽에서 어떤 부분이 나와야겠다. 음수인 부분이 존재해야겠다라는 걸 파악해낼 수 있는 부분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쪽에 값이 존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0, 2 별표 해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에 근 0, 여기에 2 해서 2보다 큰 쪽에 뭘 만들어주자? 음수인 부분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오늘 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두 번째 푸실 때는 어디를 좀 보시면 G-1이 음수가 나와야겠고 그 다음에 G-1이 왜 이렇게 부호를 자꾸 반대로 얘기하니? G-1이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G1이 음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정해놓고 그래프 위치를 판단해 보시면 조금 불편함이 덜어질 거야. 알겠어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 풀이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가져가셔도 괜찮긴 해. 에라 모르겠다. 3분짜리 설명 하나만 하자. 봐봐. 선물이야. 이 fx가 어차피 뭐냐면 a 곱하기 x 곱하기 이번에는 나머지 하나의 근의 위치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여기에 p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볼게. 그러면 자 얘가 존재하는 건 다 끝난 거야. 이미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까지는 끝이거든. 그지? 끝이니까 우린 여기 있는 요 극한에 대한 것만 정해주시면 되겠어. 괜찮아? 봐봐. 자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일단 t의 후보는 0이거나 2이거나 p이거나 요렇게 세 가지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극한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m보다 큰 쪽에서 갈 때 gx의 극한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 아니면 이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날라갈 거니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p다. 요게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얘가 뭐 했으면 좋겠다? 0보다 작다 인 자연수가 몇 개 존재하면 좋겠어요? 2개 존재하면 좋겠어요. 됐어요? 하지만 이 풀이를 먼저 안 해드린 이유는 시험 시간에 이걸 이렇게 보기가 쉽진 않단 말이야. 알겠어? 기본 형태대로 보는 거기 우선시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직선을 뭘 갖다 놓으면 되는 거냐면 P를 기준으로 직선을 갖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X는 P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누굴 그리는 거냐면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P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P다. 이걸 그리겠다. 뭐 요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자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P자리 하나 P자리 자 이렇게 그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P 값이 이제 0과 1 사이에 있냐 뭐 1보다 작은 쪽이냐 이런 것들을 정할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P 값이 음수라면 여기 오른쪽에 Y축 이렇게 보겠죠. 하나만 이해시켜 줄게요. 여기가 0일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어떤 경우 P 값이 음수인 경우라면 괜찮아? P값이 음수라는 거면 그럼 여기에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 어딘가에 2다 이렇게 있겠지. 그치? 자 판단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봐봐. T가 뭐일 때는 T가 P랑 같다일 때는 P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붙였을 거니까 직선을 누굴 쓰겠다는 거냐면 이걸 쓰겠다는 얘기야. 되겠니? 그 다음에 자 P보다 아이고 마이너스 나놓고 여기다 넣어버렸네. 얘가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P가 T요. 뭐냐? T가 P보다 큰 쪽 아니 T가 P랑 갔을 때 P보다 오른쪽에서는 양수인 부분을 쓸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가져오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음수인 부분은 나와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안 돼. 괜찮니?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만약에 두 번째로 T 값이 뭐라면 T값이 0이라면 그러면 이때는 0보다 작은 부분까지는 음수인 직선을 쓰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는 양수인 직선을 쓰겠다.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음수값을 가지는 순간이 뭐다? 두 개 있었으면 좋겠다. 음수가 되는 자연수 m값이 두 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t값이 얼마일 때? t값이 2다 라고 했을 때에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2보다 작은 쪽은 왼쪽은 기울기가 음수짜리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고 양수 쪽은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 음수값을 가지는 순간이 음수값을 가지는 자연수가 몇 개 있으면 되겠다? 두 개 있으면 되겠다. 그걸 원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 줘야 될 거는 이제 요거 부호에 대한 거 G-1이 플러스고 G1이 마이너스다에 맞춰서 두 개 생기는 케이스만 골라내시면 되는데 요거는 풀이가 그다지 썩 이런 관점도 있지만 그다지 썩 내가 봤을 때 출제한 사람의 의도나 이런 걸 보면 그래프 개형을 고르라는 건 이거 1차식으로 풀어라라는 개념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어딘가에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런 거 몰라요? 또 이러면 또 나에 대한 신뢰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하지만 여러분은 이 어려운 문제를 지금 이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잠과 싸우느라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네. 다시 공부해 오세요. 알겠어요? 다시 돌려보시고. 알겠습니까? 곧 저 세상에서 만나겠구나. 다음. 자, 뒤로 오늘 정리할 문제들 좀 볼게요. 오늘 과제로 나가는 문제들. 343번은 별게 없고요. 344번. 자, 요것을 우리가 방학 때 한번 다뤄봤던 문제인데 어떤 거였냐면 이거 많이 했던 거죠. 340 좀 설명이 필요한 거. 345번 요거는 보자. 이거는 기억 못하면 못 푼다잉. 이게 어디 거냐? 봐봐. 교육청 문제잖아. 접선에서는 접선 자체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요거는 미리 하고 할게요. 자, 여기 요 문제에서 다루는 개념 중에는 이거죠. 접선의 개수. 자, 3차 함수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죠? 네. 내가 너 부를 때 야야 하면 안 좋잖아.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좋겠지. 병목점. 네. 병목점이 다야? 네? 네, 그죠. 잘 써먹네. 좋았다. 접선 개수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죠.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얘가 이렇게 존재할 때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뚫고 나가는 형태의 접선이 생긴다고 했고 영역별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죠? 두 개 그을 수 있는 게 어디라고? 위에. 곡선 위에? 네, 곡선 위의 점에서 두 개 그을 수 있고 또? 네, 변곡점에서 접선. 자, 여기 요렇게 따라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두 개 그을 수 있는데 어디다가 두 개 그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했다.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두 개가 생기는데 어떻게 두 개가 생겨요? 내가 만약 이 점을 하나 잡는다면 그럼 여기서는 이 방향, 이 점 자체가 접점인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고 반대편으로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 요걸 알아주셔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곡점 위에 한 점 여기에서 잡으면 자, 이 점에서는 접선을 어디다 그을 수 있는 거야? 가까운 쪽에 있는 아래로 볼록에다가 하나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접선 자체 요것도 어쨌든 접선이니까 이거 자체가 접선이 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K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3개 그을 수 있다. 또는 뭐 2개, 지금 같은 경우는 2개 그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얼마인 곳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곳을 그냥 찾으시면 돼요. 찾았을 때 그래프 위의 점과 변곡 접선 위에는 점, 요 두 점에서는 접선을 몇 개씩 그을 수 있다? 2개씩 그을 수 있다. 이게 끝이라고 했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 이게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학교에서 그냥 접선을 특수한 상황으로 보통 2개짜리로 줍니다. 알겠어요? 3개짜리는 기말고사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방부동식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3개는 뒤에서 하는 건데 2개까지는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어? 2개까지는 그냥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저 설명하면, 자, 여기 한 개 그을 수 있는 위치는 변곡점 자체랑 그 다음에 여기 변곡 접선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들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한 개 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기억 안 나면 시험 때 못 써먹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외우고 문제 자꾸 써봐야 돼. 알았니? 이런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면은, 까먹었네? 그런 걸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험이면 문제가 커지죠. 그죠? 배운 걸 시험에서 다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들이 평가원에서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루는 거야. 평가원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 개념들은 언제든 시험에서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교과 과정 내에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억 안 나는 거 까먹는 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시험에 왜냐면 항상 다루는 주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게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게 무조건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거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뭐 하는지 알아?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1, 2등급선에 걸쳐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난 이제 뭘 가지고 성적을 올려야 되지? 왜 항상 점수가 여기서 정체돼 있지? 이런 생각 다 이유가 있다고. 알겠어? 자꾸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해야 그래야 내년 이맘때가 됐을 때 적어도 개념적으로 내가 뭐 필요할 때 뭔가 못 쓴다 이런 게 없는 상태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이제 문제에서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도 한번 이런 시선으로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런 시선으로 한번 시도해 볼까?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데 그때 가서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위로는 해주겠죠. 설명을 다시 해주겠죠. 근데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나가기 힘들어요. 파란색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고요? 3개 그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게 냉정한 것 같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내년에 여러분 속상해 하는 게 더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나, 가까운 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위로 볼록인 쪽에다 하나, 이런 식으로 총 3개를 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345번 같은 경우는 계산도 그냥 뭐 얼마 걸리지도 않죠. 이거는 방법만 알면 그냥 3번 내신 문제 기준으로 뭐 3번까지는 좀 심하고 한 8번, 7번 이런 데 나도 할 말이 없어. 얘네 뭘 물어봤어요? 3개 있다고 했네요. 그죠? 3개 있고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곱이 음수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항상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언제인 걸 고려하라고 했지? 0인 경우를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선의 개수가 3개 생기는 범위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이렇게 하나, 이쪽으로 하나, 반대편으로 하나, 이렇게 3개를 무조건 그을 수 있다고. 이때 나는 기울기의 부호를 논하고 싶어. 그러면 뭐다? 기울기가 0인 접선을 그을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해체시켜 놓고 보는 거야. 알겠어? 저번에도 풀었죠? 하지만 지금 이 문제 풀이 떠올린 사람이 거의 없죠? 다음에 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 오기 전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자,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몇 번이냐면 346번. 올해 시험 본 거죠? 올해 346번. 자, 요것은 사실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 gx 밑에다가 요거 하나 밑줄 그어줍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무엇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미분 가능해. 그래서 뭐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고 연속에 대한 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도 챙겨주자? 미분 계수. 자, 각각 미분 가능할 때는 위에 거 미분하고 0 집어넣고 밑에 거 미분하고 0 집어넣고 비교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fx에 대한 조건을 2가지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거
gx가 마이너스 27이라고 했는데 gx는 지금 x가 0인 걸 기준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를 그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다 인 쪽에다가는 최고차항 계수가 4분의 1이다 인 3차 함수를 그려주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7이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7 자 이렇게 그어놓고서 얘랑 만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두 개다. 그 말은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이야기하게 돼. 알겠어? 문제가 뭐냐? 이 표현이죠. 자, gx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27이다. 인 x가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냐면 g 프라임 x가 얼마다? 0이다.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자 gx랑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gx가 마이너스 27이랑 몇 개의 점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접해. 자 이때 오른쪽은 3차 함수, 왼쪽은 몇 차 함수? 4차 함수.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그러면 자 이쪽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를 고민하라는 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하나 이야기해 드릴 거. 자 얘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그래프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지. 맞아? 여기야. 그리고 미리 하나 이야기 드리면 F0은 현재 얼마냐면 0이에요. F0이 0이기 때문에 G0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괜찮아? 그럼 봐봐. 이미 이 왼쪽에서 누구랑 이 마이너스 27과 만나는 부분이 적어도 몇 개는 존재해요? 적어도 한 개는 무조건 존재하지. 그지?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해. 존재하는데 그 순간에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접하면 여기까지 가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 4차 함수니까 안 된다고. 알겠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럼 몇 차 함수? 3중근, 2중근, 최소 5차 함수 이상이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나올 수가 없단 얘기야. 알겠니?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겠다? 올라갈 때 만나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뚫고 나가는 형태로 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알겠어. 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0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요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2번. 이것도 올해 시험 봤던 거죠? 이게 다 올해 것들이야. 올해 시험 본 것들. 괜찮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놓치는 거 있어도 이야기하고. 오늘 그래서 연속 부분도 내용 정리 조금 해줄 거야. 그래도 저번에 파트 1 쪽을, 파트 2 쪽은 잘 풀었고, 오늘 파트 2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자, 여기 347번. 보시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이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F0이 0이다인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양수 P와 그 다음에 실수 K에 대하여 무엇을 만족한다 했냐면 g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죠. 나는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이 문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런 생각도 있지만 방학 때 지금 여러분들이 다뤘던 문제 난이도와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친 내용들 이런 걸로 해봤을 때 지금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걸 제가 어떻게 풀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넌 영원히 대학을 못 가 그러면. 그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보게 되는 게 몇 달 뒤입니까? 뭐 1년 뒤입니까? 아닙니다. 이 몇 월 달 모의고사입니까? 5월 달 모의고사죠. 그 앞에 했던 건 3월 달이죠. 몇 개월 남았어요? 6개월도 안 남았어요. 맞아요?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라고.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걸 풀어내야 된다고. 버리면 15번 버리면 22번은 근처도 못 가. 21번도 못 풀어. 그러면 이미 3개 깔리는 거야. 3개 깔리고 나머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3개 틀리면 1등급이야. 4개부터는 2등급이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문제라도 읽어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읽어봤을 때 내가 뭘 딱 읽어보면 막막하죠? 뭘 하는지 모르겠죠? 그걸 바로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너희가 여러분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떠올려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라는 걸 좀 방향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그냥 숙제 드리면 되지. 어차피 봐봐.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내가 이거 설명하고 숙제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잘 풀어오겠어요? 어려운 애들 또 질문하겠죠.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스스로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스스로 도전.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대학 때 전공했던 거 그런 생명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전자기학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거 막 늘어놓으면, 그럼 너네가 그거 듣고 다음 시간에 기억하겠어? 못한다고. 근데 그게 아닌데도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 졸리면 내가 어떻게든 잠을 깨라고 했는데 점점 자세 잡고 좋을 생각만 하고 있어서 잔소리 그만할게요. 어차피 기말고사 중간고사 성적은 니네가 챙기는 거지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자, 봅시다. 이제 안타까워서 오늘따라 유독 좋은 애들이 많죠. 그죠? 나보다 잠도 다 훨씬 많이 잤을 거면서. 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잠이 줄어들 만큼 나이가 많고 막 그런 건 아니라서 나도 졸려. 엄청 졸린데 졸지 말아야 할 순간이랑 졸아야 할 순간은, 졸아도 되는 순간은 구분을 해. 근데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졸아도 되는 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운 거야. 선생님 고등학교 너네 나이 때 2시간 반씩 자면서 공부했다고 했죠? 그죠? 네.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노력을 해야지. 그에 맞는. 네. 자, gx는 fx고요. x가 p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k 곱하기 fx 마이너스 p. 최소한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건 해야 됩니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에 대한 조건과 그다음에 미분 가능에 대한 조건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f0이 뭐랑 같아야되냐면 fp라고 써줄게요. fp가 k 곱하기 f0이랑 같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f0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fp는 0입니다. 그렇죠? 별거 없어요. 그냥 써준 거야. 그 다음에 또 f'p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f'p가 누구와 같다는 거냐면 밑에 거 미분하시고 그 다음에 p를 집어넣으면 k 곱하기 f'0이다. 이렇게지. 이게 참 안타깝단 말이야. k가 없었으면 이게 그 2분의 p가 변곡점이다라고 바로 갈 수 있을 텐데 아이고 까비 이런 거죠. 그래서 자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0이고 p고 자 이렇게 근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f0이 0이고 fp가 0이다. 이 미분계수 관계는 k가 곱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어. 자 이런 상태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x에 대한 방정식 gx는 0이다에 서로 다른 모든 식의 합이 2p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조건에 맞게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잘라서 gx는 왼쪽은 fx를 그대로 쓰겠대요. 그죠? 오른쪽은 k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p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p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있는 0이 어디로 옮겨지는 상태고 p로 옮겨지는 상태고 또한 여기 있는 p 값은 오른쪽으로 똑같이 옮겨져서 어디로 갔겠어요? 2p다. 이렇게 갔겠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 복잡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죠? 어렵지 않단 말이야.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 그렇게 막 막무가내 어려운 게 없단 말이야. 아까 그 수능 문제가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2년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gx가 0이 돼야 돼서 무조건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근들이겠지. 그지? 근데 문제선 지금 뭐래? gx는 0이 돼야 서로 다른 모든 식의 합이 2p래. 그죠? 이렇게 더하면 몇 p입니까? 3p네? 그럼 뭐가 있어야겠니? 마이너스 p가 있어야겠네. 그럼 이거 옮겨지면 어디로 올 거니까? 여기로 올 거니까. 맞아요? 이게 다예요. 됐나요? fx씩 뽑을 수 있겠네요. 그죠? f'0이랑 k 곱하기 f'p랑 k 곱하기 f'0이랑 비교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gx의 극값 중. 그러면 gx의 극값이 어떻게 생기는지만 잠깐 표현해 볼까요? 자, fx가 지금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상태에서
gx는 이걸 오른쪽으로 p만큼 옮기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겠니? 라고 하면 그러면 아유 간지러라. 얘가 오른쪽으로 k 값이 뭐인 경우랑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 나눠지겠지. 그지? 근데 봐봐. 자, 여기에 지금 F'0에 대해서는 0에서 미분계수는 뭐예요? 음수예요. 그죠? 근데 F'P 자체는 지금 어떤 상태야? 양수인 상태야. 맞나? 그러니까 이 K 값에 대한 부호가 뭐인 거? 음수인 거. 요거 하나 챙겨주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되겠어요? 괜찮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됐어? 네, 다녀오세요. 됐죠? 자, 다음에 두 개만 더 설명하고 좀 쉬도록 하죠. 오늘 숙제는 356번까지겠죠? 356번까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기 좀 힘들 만한 거 두 가지, 두 개는 아니고 세 개 정도 설명해야 되는데 해봅시다. 세 개만 하고 진짜 7시 반. 이번 주가 계약 첫 주인가? 지난주 계약했었지. 오케이. (348번) 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요. 자, f 알파가 f' t에 그리고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다. 자, 요렇게인데 요거 가장 최근에는 아니고 7월달에 모의고사였을 건데 6월달에 봤던 3학년 그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안 보시면 요런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걸 구분해야 되냐면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의 무슨 값을 알파의 최대값을 뭐라 하자 하였냐면 GT라 하자. 요렇게 놨어요. 그죠? 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뭐라 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가 새롭게 정의되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지? 뭐 해야 된다고 재민아? 증인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최악이야. 항상 헷갈려가지고.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문제에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1 때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한 겁니까? 예?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요. 당연히 정의역이죠. 그죠? 봐봐. 함수 값이라는 건 내가 정의역을 바꿔서 집어넣었을 때 값이 달라지는 그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100원짜리 집어넣었는데 500원짜리 나오면 개땡큐겠지. 500원짜리 집어넣었는데 100원짜리 나오면 너무 슬프겠지. 내가 책상에 신발을 사러 가는데 지갑에 10만원 있는데 내가 20만원짜리 신발을 딱 집어서 10만원 내고 나오면 그러면 철컹철컹 하겠지. 그죠? 항상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알겠어요?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의역이 뭐라고 돼 있어요? t로 돼 있어요. 그죠? t로 돼 있다는 것은 t 값에 따라서 누가 바뀌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i의 값이 바뀐다라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어차피 얘는 뭐야? 정의역 봐봐. 자, 내가 t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으면 그럼 나는 f 알파가 뭐가 되는 1이다. 인 알파의 무슨 값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최대값을 구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우변은 항상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냐면 반드시 상수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g의 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t에다가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3을 집어넣든 마이너스를 뭐 얼마나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t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이 우변은 값으로 정해지겠죠. 즉 상수가 된다는 얘기. 항상 이런 형태로. 알겠어? 이게 이 문제의 구할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f알파, fx랑 만나는 근 중에서 어디다가 어떻게 갖다 놔야 가장 큰 근이 어디에 생기겠니?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개념은, 자, 그럼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f알파가 별표이다 인 누구의 최대값이에요? 알파의 최대값이야. 그지? 자, 문제에서 함수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경우가 있고 정의역 원소의 최대, 최소를 묻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 보는 시선이 어떻게 간다고 했지? 괜찮아. 속지 마. 난 이걸 가르친 적이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다시 얘기해 볼까요? 맨수 같은 것들. 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지지고 볶고 막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시험 보면 그 점수 비슷하게 나오잖아. 32번이랑. 자, 이런 건 어떻게 그린다고 했지? 간단한 걸 해보자고.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그럼 내가 두 개 그린다고 했죠. ft-랑 ft 플러스 2개 그린다고 했죠. 그지? 그래서 ft를 이렇게 그려. ft 플러스 1은 왼쪽으로 1만큼 옮길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 그지? 그럼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옮겨지는 거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 그치? 내가 이거 하면서 다 설명했단 말이야. 잘 봐. fx의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야? 라고 하면 함수값의 최대값이니까 뭐라고 했죠? 위에서 내려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뭐다? 최대값이다 라고 했지. 맞아? 그래서 여기가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다. 이렇게 결정된다 했고, 그 다음에 자, 이때 이 fx의 무슨 값을 원하면 최소값을 원한다 하면 밑에서 올라가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곳이 최소값이라 했죠. 여기 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괜찮아? 같은 관점이라 했어. 봐봐. 내가 이런 아이 뭐 fx가 t다 인 누구의 이제 x의 최대 그 다음에 최소 이런 걸 구하겠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자, x의 최대값은 뭐야? x는 가로잖아. 가로인데 최대야. 큰 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빛을 쏴서 닿는 부분이 최대값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게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야. x의 최대값. 맞아요. 늘 새로운 느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소값입니다. 다음엔 알겠죠? 모르면 문제가 될 겁니다. 시험일 거니까. 자, 여기 이렇게 괜찮아?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이냐, 함수에 대한 함수 값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이냐, 이것보다 쉽게 어떻게 정리해 주냐? 그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서도 그때는 다 이런 표정이었다고. 난 다 기억해. 그때도 그때뿐이야. 기억해. 너희 하나 듣고 잘 안 까먹는 그런 머리 아니야. 알겠어?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된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써주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아니라고. 난 이 밥줄이라고. 밥줄. 알겠어? 밥줄이란 말이야.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 이런 조건을 다루는 방식이 자꾸 쌓이고 해서 여러분의 체급이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봐. 이거 언제 거라고? 이거 6평이잖아. 6평. 평가원 시험이라고. 무려 평가원 시험. 고3들은 지금 밥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될 시기라고. 왜? 다음 주 수요일 날 9평이니까.
9월 평가원, 여기 평가원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평가원은 모의고사가 아니라고. 모의 수능이라고. 알겠어? 모의 수능. 심지어 구평은 재수생 다 봐. 그 다음에 시험 범위도 수능 범위랑 똑같아. 그리고 구평을 보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서를 쓰기 시작하죠. 학종이나 수인원술 이런 거 하는 애들도 이 자기 본인의 구평 점수랑 6평 점수 이걸 평균 내서 그렇게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매년. 그러니까 지금 3학년들은 구평에 신경 엄청 쓰고 있고 선생님도 신경 엄청 쓰고 있는 거지. 중요한 거라고. 알겠어? 8월 25일이네. 올해 수능이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이니까 고3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원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3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신으로 대학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당장 내신으로 대학 가려면 몇 명 빼고는 그 본인의 눈높이가 되게 높을 수 있는데 눈높이가 높으면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면 선생님이 봤을 때 얘는 그래도 나중에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경희대나 뭐 중앙대 못 가도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 하는 애들도 지금 이 시점에 컨설팅을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어라 쎄 빠지게 미친 듯이 시간을 갈아놓고 공부해봤자 넌 끼케야 잘 가야 건대다 약간 이런 거 받아옵니다. 그럼 애들이 뼈를 막 두드려 맞고 정신이 넋이 나간 상태로 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미리 얘기해 줍니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항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보수적으로. 그래야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원래 10월달 3학년 모의고사는 어렵고 여러분이 9월달에 보는 모의고사보다 11월, 12월에 보는 모의고사가 어렵습니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제 어려운 것들 보시면은 9월달은 가끔 한두 개 어려운데 11월, 12월에 써있는 2학년 모의고사 문제는 무조건 어려워. 그래야 애들이 겨울방학 때 공부를 좀 하겠지. 몇 번 얘기했죠. 자, 얘네 봐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네 조건 다 필기하고 외워야 돼. 너네 한 달 전에 배운 것도 기억 못하는 머리 갖고 1년 뒤까지 이걸 기억할 거야? 못한다고. 근데 너네 그러면 겨울방학 때 뭐 해야 돼? 대수랑 미적분은 복습을 해야 돼. 근데 그때 대수 미적분 복습하면서 확정도 복습을 하거나 새로 배워야겠지. 이과 애들은 뭐 해야 돼? 미적분 2도 해야 돼. 그러면 이거 4개 해야 되는데 이거 4개 해야 한다고 하면 애들이 뭐 하냐면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도 재수가 있고 삼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돼야 된다고. 알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그렇게 안 되게 하라고 하는 거야. 너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현실을. 왜? 더 잘하는 애들 많이 봤으니까. 자, 봐봐.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내용 정리하는 거 좀 만들어 놓으시라고. 너네 당장 내년 이맘때야. 내일 모의고사야. 오늘 뭘로 공부할 건데? 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펼쳐볼 거예요? 안 된다고요. 당장 내일이 수학 시험이에요. 그럼 오늘 뭐 할 겁니까? 보통 그 흔들림 없는 상위권 점수가 항상 시험이 거지같이 나오든 잘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점수가 항상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물론 수학적으로 머리가 되게 발달이 되어 있어서 배운 거 잘 안 까먹고 그런 머리들도 있어요. 있다고 했죠. 그런 애들 제외하고 걔는 진짜 열심히 해서 성적이 항상 유지가 된다 하는 애들은 시험 전날에 그동안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좀 특이한 문제들 있죠. 이거 좀 특이하다, 이건 특이하다. 그런 거 다 모아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기출문제는 죽어라 많이 공부했을 거니까.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그 특이한 문제들, 내가 이거 좀 특이했다. 이건 좀 기억 안 나면 못 풀겠다 싶은 거. 그런 거 모아놓은 것만 보통 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대학 가서 과외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자, F 알파가 별표입니다. 자, 이거인 알파의 최대값이다. 이거니까 얘는 오른쪽에서 가서 처음으로 마주치는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자, 이게 GT가 어디에서만 불연속이라는 거냐면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래요. 그러면 일단 뭐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불연속점이 생겼다는 것은 이 fx가 뭐가 있다? 얘가 극대극소를 가지는 그래프구나 라는 건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으악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게 지금 오른쪽에서 가서 불연속이 생기는 경우는 어디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뛰게 되죠. 맞아요. 가장 큰 값이 원래 여기 있다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어있다. 이런 상태였는데 만나는 게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여기로 점프하잖아. 그치? 이렇게 점프가 일어나는 것이 뭐다? 불연속이 생기는 곳이다. 라는 얘기야. 왜?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t는 3일 때만 불연속이다.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f'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들어가면 3, 3은 9, 36, 마이너스 32. 자, 요렇게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됐나요? 네,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저 G3이 얼마라고 했냐면 1이래.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최대값 G3이 1이다. 얘가 얼마인 게 아니라 G3이라는 것은 여기다 3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에 대해서 만나는 무슨 좌표? X좌표 최대값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디가 1이라는 얘기겠어요? 여기 극소점의 X좌표가 1이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괜찮아? GT는 항상 만나는 점의 X좌표의 최대값을 원소로 가지는 거기 때문에 G3이면 3 넣어서 만나는 거 찾았을 때 가장 큰 값이 G의 함수값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냥 문장에 나와 있는 의미 해석밖에 없다고, 이 문제에서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얘가 이제 어디에서만?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여기가 이제 가장 마지막이야. 이 의미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풀어. t는 어디에서만?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다. 누가? GT가. 그치? 정해져 있단 말이야. G가 불연속이 되는 곳은 어디? 여기. T 값이 얼마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뛸 거니까 불연속이 돼요. 근데 얘가 뭐에서만?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GT 그래프가 2차 함수 형태로 생겨. 얘랑 똑같이 선을,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라 생각합시다. 이 코털을 누구만 건드리는 거예요? T 값이 얼마일 때만? 3일 때만 건드리는 거야. 이해돼요? 얘가 이렇게, 만약에 GT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면,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을 때에는 문제가 뭐가 되는 거니? 아이고, 이렇게 그려도 되나? 잠깐만. 그렇죠. 최고차 함계수가 1이 3차 함수인데, 여기는 그러면 뭐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일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 지날 때도 불연속이 생길 거고, 이거 나왔을 때도 불연속이다라고 생기겠지. 그치? 괜찮아? 그래서 얘는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려면, 이렇게 생기는 형태로 생겨야, 그래야 3일 때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디? 이 부분만 그대로 보고 있겠다. 그래서 연속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t가 얼마일 때만? 3일 때만 불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f'1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가 누구로 나와야겠다? 얘가 3이다 라고 나와야겠다. 알겠습니까? 네. 오른쪽 그래프가, 자, 이게 여기 찌르고 있는 이 값을 따라서 찌를 거잖아. 그치? 자, 쟤가 어떻게 생겨? f't야. 최고차 계수가 얼마 돼? f't의 최고차 계수가 얼마냐고? 왜 3이야?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3t 제곱에서 마이너스 4t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일단 최고차 계수가 얼마인? 1인 이러한 2차 함수 형태로 존재하겠다 이거야. 그치? 근데 자 F알파랑 쟤랑 만나는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라고 하면 걔는 무조건 어디? 요 선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된다고. 괜찮아? 이해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기면 불연속인 순간이 몇 번 나오냐고. 여길 건드리는 순간이 이렇게 생기면 몇 번 나오냐고. 몇 번 나와야 된대? 한 번만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이 선을 건드리는 순간이 몇 번 있어야 돼? 딱 한 번.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가
축이 3이고요. 여기 뭔지 몰라요.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그냥 별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F'T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4가 아니죠. 4죠. 네, 얘가 어떻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의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별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괜찮아? 별표 구하려면 누구 써야겠니? F'에서 알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재민아, F'에서 알고 있는 게 뭐야? F 프라임 1이죠. 네, 그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지냈습니까? 네. 아유, 야, 이거. 자. 네, 여기 4번은 일단 숙제를 한번 드려보죠.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했으니까 얘가 언제 미분 불가능하지? 자, hx 함수식 정리만 한번 하자.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된 식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하자 했죠? 자, 봐봐. 이걸 대답을 못하는 거겠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찝어서 물어봐야겠다. 자, 정설민이 이거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뭐부터 하라고? 무슨 범위? fx 마이너스 gx. 그쵸.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 음수일부터 정리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x의 범위는 구하지 않아. 알겠어?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부터 가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gx가 뭐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이때는 2fx 빼기 gx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gx가 뭐이면 0보다 작다이면 이때는 gx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했죠. 그죠? 이런 함수식인데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요. 그 말은 뭘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여기 얘네 둘이 같다를 만족하는 x값이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fx가 gx랑 같다라는 아이가 x는 뭐를 마이너스 1을 한식은으로 가진다 라고 하면 30점짜리 알겠어? 뭐라고 붙여줘야 돼? 한식은만 있으면 됩니까? 설민아, 뭐가 붙여야 되니? 에? 아니, 못 들었어. 아니지, 밖이야? 호. 다들 눈이 돌아있어요.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한실근을 가지거나 또는 한실근과 두허근 근이 없거나 또는 무슨 근? 중근 이렇게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근은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상황은 이렇게 돼야겠고, 이 중근 자체도 뭐가 아니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은 아니어야겠죠. 이해되나요? 이런 걸 따져가는 거야, 천천히. 이게 보자마자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거든.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 했을 때 얘는 이런 상황이죠. x는 어디에서요? 마이너스 1에서 만나긴 합니다. 그것보다 왼쪽으로 가면 2배의 fx에서 그 다음에 누구를? gx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차인 계수가 얼마인? 마이너스 3분의 1인 3차 함수가 그려져야겠지. 맞아?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gx니까 최고차인 계수가 얼마인? 1인 3분의 2인 3차 함수가 그려져야겠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괜찮아? 그래서 이 오른쪽에다 누구를? gx를 그리라. 이거고, 왼쪽에다가 2fx 마이너스 gx를 그려라. 이런 얘기야. 근데, 자, 마이너스 1인데, gx는 지금 어디에서? 0에서 중근을 가지네요. 그렇죠? 맞나요? 예, gx는 0에서 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라는 것을 정해줘야겠는데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나머지 한 근이 이 한 근의 위치가 음수 쪽에 존재하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극값이 뭐가 돼?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0에서 극대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0에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gx가 오른쪽에서 근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아? hx는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마박이 hx 연속이 아니야. 네. 응? 무조건 연속이죠. 이걸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당황스럽네요. 연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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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끼리 더하고 빼고 있는데 이걸 고민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냥 무조건 연속입니다. 빼도 박도 없이 연속이야. 연속끼리 연산했는데 나누는 경우가 없는데 뭘 고민해.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알겠어? 네.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0번은 50번은 마지막 얘 자꾸 마지막에 자꾸 얘기하네. 얘 자꾸 말이 늘어져. 이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 gx가 뭐이거나 x이거나 또는 fx다. 요거까지 괜찮죠? 맞아요. 350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생겨야겠어요. 그렇죠? 맞나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또는 조건으로 주어지면 제가 무조건 이걸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뭘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나성춘 뭘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이지. 내가 지금 이 물어보는 것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도입부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뭘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그 첫 걸음을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야. 알겠어? 그쵸. 방학 때 다 헛짓거리 했죠. 괜찮아요.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지 뭐. 이렇게 또는 조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뭐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조건이? 연속 조건이 중요하다고. 10문제 중에 9.5문제는 연속으로 준다고. 뭐가 주어진다면? 또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연속이 주어진다고. 왜? 그래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야. 누굴 기준으로? x랑 fx의 교점을 기준으로. 교육상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무엇을 해야 한다? 환승이별을 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뭐가 보장이 됩니까? 연속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애들이 너무한 거 아니? 뭐 이상한 표현 지으면서 그래 그래도 이거 하나님 기억하겠구나 했는데 결국 이 상태야. 알겠어요? 조건에 대한 해석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뭘 모르는 거냐면 하얗게 생긴 것은 모두 짠맛이겠구나 라고 해서 내가 국을 끓이는데 걷다가 설탕을 둘러 쳐넣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조건이 문제 나와 있으면 뭔지 구분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제발 좀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냐고? 공부해서 남을 줘야 돼. 이 상태면 너네가 뭘 주려고 해도 아무도 안 사. 왜? 뭔가 망할 것 같거든. 공부해서 남을 줘야, 나 봐. 공부해서 남을 줘야. 그래야 먹고 살지. 너네 이러면 다 굶어 죽어. 교점 기준으로 보는 거야. 알겠니? 얼마나 공부 안 하는지 가는도 하는데, 필기 노트, 내용 정리한 노트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만들고. y, x랑 fx랑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줬습니까? 0에서 접한다는 조건을 줬네요. 0에서 접하니까 얘가 이렇게 접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할지, 아니면 이렇게 접할지, 이렇게 접할지, 상황이 총 몇 가지 있는 거야? 4가지 있는 거야. 알겠어? 4가지 중에서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자, 또 뭘 줬습니까? gx는 x는 2에서 뭐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2에서 반드시 환승을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든 환승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하지 않고, 접하지 않고 환승을 해야 돼. 알았니? 이거 챙겨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자, x가 a보다 커 나왔다.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원점 대칭제로 만족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은 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어볼 때마다 좀 무섭네. 실수 a의 최소값이 4라고 줬다는 것은 2가지를 알아내셔야 한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실수 a의 최소값이 4라는 것은 2가지 의미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지. 첫 번째보다 4보다 작을 때는 안 된다라는 거랑 4일 때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거기가 이제 마무리의 끝이에요. 봐봐요. 4일 때 원점 대칭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 4일 때 원점 대칭이 돼야 되니까 우리한테 이미 정해진 건 얘가 이렇게고 여기가 이렇게다는 게 정해진 거라고. 여러분이 문제랑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게끔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근데 봐봐. 여기서 4일 때 무조건 돼야 돼. 근데 뭐일 때?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원점 대칭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여기서 4차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여기서 곧바로 4차로 넘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일어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원점 대칭이 되는 가장 작은 범위, 타이트한 범위가 어디가 된다는 얘기야? 4보다 커 나갔다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하고, 접하고 아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4차 함수가 생길 경우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보면, 그러면 자 이제 봐봐. 이때 자 파란색처럼 생기면 그러면 gx가 어떻게 됩니까? 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gx를 또 이거 끌고 온다고. 이게 아니라 여기 끝까지 가는 거야. 알겠어? 어차피 이쪽을 막아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생겼을 때 더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고. 알겠어요? 어차피 여기서 이미 막혀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누가 된다? gx가 된다. 알았니? 얘만 되는 게 아니겠죠. 이쪽에서 4차로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자, 다음에 있는 6번은 자, 우리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8번도 했던 거야. 8번도 했던 거고 9번은 지난번에 필요한 거를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시도해 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354번까지고 그래서 여기 중간에 7번 문제를 설명 안 했는데요. 7번은 작년 유평이죠. 이 작년 유평은 또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왜 이슈가 됐냐면 이 문제는 자 범위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크다로 나눠져 있지. 맞아. 내가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설명해? 너네가 숙제할 때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러니까 좀 새겨서 듣고 해야 돼. 근데 영상도 안 돌려보고 그냥 꿈속으로 헤매다가 뭔가 들은 것 같긴 한데 지렁이처럼 막 낙서해놓고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나도 네가 누군지 몰라요. 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또 시험 보거나 엄청 속상해 하실 거잖아요. 보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 문제의 주제는 뭐냐면요. 얘는 되게 간만에 무슨 조건이 없냐면 이것조차도 없어. 맞아? 이 문제의 제일 특이한 점은 이거야. 연속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만들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돼. 자, 요거까지 설명.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 fx를 씁니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얘보다 클 때는 fx 플러스 k고요. 그 다음에 작을 때는 마찬가지 fx 플러스 k다. 자, 이렇게 쓰겠대. 자, 요게 fx 플러스 k, fx 플러스 k.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자, 너네가 또 흘리는 조건 중에 가 조건에 특이한 점은 뭡니까? 가 조건에 특이한 점은 등호가 아니라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극한이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하려면 이 문제에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뭐랑 뭐랑 같아야 됩니까?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죠. 이 문제에서 극한이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거 또 한번 물어볼까요? 야, 근데 이거 다 복습이라서 물어보는 거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물어보는 거 아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첫 번째 맞아 틀려. 틀려? 두 번째 맞아 틀려. 다른 애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빠박이 두 번째 거 맞아 틀려. 솔, 세 번째 거 맞아 틀려. 봤죠? 다 틀렸죠? 그냥 못 간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 같은 애는 논술하면 안 된다, 알겠어? 다 틀린다. 자,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런 걸 애들은 되게 관대하게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극한이 주어지면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의 극한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분자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함수값이 0이다. 그냥 대가리 꽃밭이라고 알겠어? 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무조건 같아?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죠? 네. 무섭죠. 난 여러분들이 바닥을 상적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극한 0이죠? 함수값이 0입니까?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미분계수의 판단은 이 상태에서 극한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는 뭡니까?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2 정의 모양은 항상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봐봐요. 이게 미분계수 정의잖아요. 이 그래프 형태에서 이 극한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도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미분 가능을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이야. 알겠어? 얘는 x가 2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른다고. 지금 현재는 극한은 여기 있는데 함수값은 여기 있잖아. 맞아? 그럼 얘는 분자가 0이 아니라고. 극한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얘는 미분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알겠니? 이런 걸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방학 때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였거든. 우극한, 좌극한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 근데 진짜 다 이렇게 완전 정반대로 얘기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네, 내신에서 좀 물어보면, 내신에서 한 번씩 물어보면, 내신에서. 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갈 때 기가 막히죠? 자, f의 x, 아이고, g죠, g다, g. a다. 자, 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 조건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 대가리에 꽃밭을 피우면 안 된다고. 알겠어? 항상 냉철하게 조건 하나하나 구분하면서 평상시 여러분이 보던 것과 좀 다르다라고 하면 왜 다르지? 뭐가 다르지? 그게 달라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건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지. 그지?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우극한이고요. 그래서 요 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일단 뭐라는 얘기예요? 같다는 걸 요런 표현으로 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우극한이랑 그 다음에 함수값이랑 항상 같아야겠다라고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주고 있는 거냐면, 자, 문제 첫 번째 준 걸 안 썼네요. F'0이 얼마고요? 얘가 마이너스 6이다. 요렇게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무엇을 주고 있는 거냐면, 이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봐봐요. 여기서 우극한은 누구한테서 나와? 얘한테서 나와. 빨간색에서. 그치? 근데 함수값은 어디서 나와? 얘한테서 나와. 맞아? 그래서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 안 알려줬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뭐 어쨌든 존재할 건데 얘랑 얘랑은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이어져 있는지 안 이어져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자, 존재하고요. 그 값이 얼마 이하래요? 0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아서 여기도 뭐 해야 되고 여기도 감소해야 되고 얘도 뭐 해야 되고 얘도 감소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뭐 해야겠다, 이 부분도 감소해야겠다, 이런 얘기라고.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을 때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랑 값이 뭐 해야겠다? 같아야겠다, 하나부터. 그래서 1번 x는 1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마이너스 f1, 저희가 f1 플러스 k랑 같다. 요거 하나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우미분계수가 얼마 이하다? 0 이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얻어지는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f'1이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얻어지는 우미분계수, 요 개념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 봐봐, 얘는 1보다 큰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우미분계수는 그냥 이거 집어넣고서 1보다 큰 쪽에서 간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얻어지는 우미분계수는 이거 미분하고서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 간다라고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조사해보면 마이너스 F'1이랑 그 다음에 F'1이랑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여전히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되겠니?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거든. 똑같은 상황으로 어디에서도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도, 자, 여기서는 부호만 얘기할 수 있어. 봐봐. 마이너스 1일 때 노란색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뭐 해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큰 쪽이라고 할게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서 저희는 f'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했을 때도 얘도 뭐 해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두 개의 결론이 좀 다르죠.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뭡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네. 얘도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F' 마이너스 1은 그럼 뭐란 얘기야?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얘기하는 것은 F' 마이너스 1이 뭐다? 0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괜찮아? 네,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0에서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노란색 그래프가 미분계수 0 깔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자, 이때 이 빨간색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뭐 하는 거? 내려오는 거,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다행이다. 가운데 게 마이너스다. 네. 죄송. 위험했죠? 여기 마이너스 fx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0이 마이너스 6이에요. 됐어요? 괜찮아요? 네. 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부분에 생기는 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일단 이쪽에서 최고차항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생겨야 되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뭐 해야겠다?
음수해야겠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갔을 때 이 점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그래프로 생겼었겠다가 결론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두 개는 식이 같죠? 그죠? 요 두 개는 식이 같아요. 식이 같기 때문에 요 그래프에서 잘라서 여기만 뒤집어서 올렸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여기는 요 값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어봐야겠다. 자, 성춘. 자, 여기 있는 요 값을 K로 표현하면 몇 K가 될까? 뚱뚱뚱뚱뚱 마이너스 2분의 K겠죠? 대칭으로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랑 같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저는 항상 대칭을 좀 권장하긴 하죠. 대칭 조건을 잘 알아봐야 되는 조건이니까.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대칭시킨 함수식이 요거다 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뭔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이게 당장 뭐 여러분 이 6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러분 시험 그 학교 내신데이 프린트에 고의 모의고사 위주로 쓰는 학교가 아니라면 고의 모의고사 많이 쓰는 학교들 제외하고는 뭐 일단 홍천고 무조건 들어가 있겠죠. 수지고 무조건 들어가 있겠죠. 풍덕고 무조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안 들어가 있을 거란 상상을 버리세요. 알겠어요? 신봉고는 수특 베이스에다가 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모의고사는 2학기 때 미적분 원파트 작년 수특 기준으로 보면 항상 좀 썼던 편이고 그 다음에 서원고는 고의 모의고사를 좀 더 위주로 쓰는 편이라 서원고는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여기 있는 학생 전부 다 학교 시험 프린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99%야. 알겠어? 그래서 이 조건들에서 원하는 거 이 조건은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가 있는 것들은 바꾸기가 되게 좋다고 했단 말이야. 이 문제 그냥 여기 A- 바꾸시면 돼요. A-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거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걸로 잡은 다음에 이와 비슷한 그래프 개형은 항상 어디에서 4차 함수에 3정근 가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바꿔서 물어보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좀 너무 힘들어지면 그걸 좀 하다가 중간에 접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을 할 때 일주일에 문제 하나씩만 변형할 때 너네 시험 문제 빡세게 나오는 게 보통 3-4개잖아. 그럼 일주일에 하나씩만 변형하는 거야.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한다고 하면 그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미적분은 좀 많이 빡센데 미적분 2는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미적분 1까지는 충분히 검토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 설명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최근 문제들 오늘까지가 이제 최근 문제가 좀 많아서 방학 때 좀 안 했던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좀 설명을 좀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개념이 있거나 아니면 좀 요건 요거는 애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다 하는 거 위주로만 진행을 할 테니까 오늘까지만 좀 설명 너무 많이 했네요.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 아우. 야, 이제 홍.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게 0이 틀렸다고 한 거냐? 아니 나머지 틀린 건 이해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이 존재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가는 게 틀렸다고 말하는 건 도대체